네, 안녕하십니까. DKMS 수지점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좀 기출풀이를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미 뭐 기출풀이 정도라고 하면은 좀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간단한 건 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에 좀 힘을 실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각각 틀린 것들 있을 테니까 틀린 것들 잘 한 번씩 강의 들으면서 해설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2019년 대지고 1-1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할 건데, 자, 일단 시험 범위를 얘기를 하면 시험 범위는 방식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좀 일부까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 자, 같이 좀 해설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 첫 페이지 1번 보면은, 자, 이건 좀 간단하지? 그냥 주어진 뭐 2a 플러스 b를 돼 있는 식 정리하고 a, b 알맞은 식 넣어서 정리해주면 아마 답 1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문제에서 x 빼기 y와 x, y를 주고 이제 x랑 y에 관한 여러 조금 차수가 높은 식을 줬는데 딱 보고서 바로 생각을 해야 돼. x 빼기 y랑 x, y를 줬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아, 곱셈 공식이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번은 우리 곱셈 공식에 대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자, 얘 딱 봤을 때 지금 x, y에 대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x, y로 둔다고 치면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 얘를 x 빼기 y 거기에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친구는 이제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2xy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상 들어가서 봤을 때 뭐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얘하고 얘만 알면은 결국에 얘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친구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까지 이제 x, y랑 x 빼기 y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곱셈 공식을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4차식 인수분해인데 딱 봐도 합차 공식 써주면 되겠지. 자, 이 정도는 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굳이 살펴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 우리 어떤 거야? 방식 나눗셈이지. 자, 방식 나눗셈. 그 나눗셈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요거는 한 번만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자, 문제 보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그리고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3차식을 내가 나눌 거야. 자,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자, 얘를 나눌 거란 말이야. 얘를 나눠 없어질 건데 어떻게 나눠? 우리 나누게 할 때, 자, 최고차항 개수를 맞춰서 지워주는 쪽으로 하는 거지. 이거 얘는 2x 세제곱이고 얘는 x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2x 넣어주면 되겠지요. 2x 넣어주면은 얘가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얘가 쭉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밑에 한 줄 더 그어주시고, 그 다음 걸 맞춰보면은 얘네 계산해주면 뭐 나와?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거니까 a 플러스 2의 x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5 빼기 2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뭐가 적혀 있어? 여기에 플러스 3이라고 적혀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3b 적어주시고, 이 친구를 계산했는데 걔네가 어떻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a 플러스 2에서 3을 뺐는데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아, a라는 게 이렇게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좀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겠니? 5 빼기 2b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는 거니까 8 빼기 2b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b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주어진 식에서 보니까 여기 EX가 들어갈 거 내가 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친구 얘를 뭐라고 얘기해? 얘를 나식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가나를 더한 식의 x의 개수가 4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아 가랑 나를 더해갖고 뭐가 된대? x의 개수가 4가 된대. 근데 가의 x의 개수는 2고 나의 x의 개수는 8 빼기 2b가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겠니? 2에서 8 빼기 2b가 나오니까 10 빼기 2b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 빼기 2b x가 되는데 얘가 3이 돼야 된다고 해. 얘가 4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b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3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지. a 값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던 a 더하기 b는 둘이 더하면 4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두 함수가 어떻게 되는데 서로 그래프랑 직선이 만난다고 했어. 맞지?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난다. 자 만난다는 게 뭐야? 교점이 생긴다는 말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교점이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교점이 예를 들어서 접한다. 그럼 한 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교점이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맞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뭐 좀 말이 있겠는데 교점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주기로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의 식을 fx로 두고 다른 식을 gx라고 봤을 때 난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이거 빼기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사실 뭐 둘이 같다로 놓는 건데 넘겨주면 빼기 gx가 되겠지. 이해될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문제에서 fx를 뭐 2차 라고 생각하고 얘를 1차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체는 뭐가 되겠어? 그치 전체는 2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것도 는 0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난 뭘 쓰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판별식을 써서 만약에 접하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점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는 d가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는 얘를 확실히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쓴 다음에 얘네가 만난다고 했잖아. 만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뭘 써주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문제에 아마도 지금 k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k에 관한 어떤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고 거기서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니까 6번 문제 위에다가 아주 중요하게 적어둡시다. 뭘 적어둘 거냐면은 검산식. 자, 6번 문제 딱 봐도 나머지 정리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나머지 정리 문제는 말이야 검산식을 쓰면 사실상 거의 70% 이상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 좀 어려운 문제들도 검산식을 사용해주면 많이들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fx 더하기 gx 거기에다가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얘를 뭐 하겠대? x 마이너스 2로 나누겠대. 그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뭐 몫이 qx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상수 되겠지? 뭐 상수 플러스 k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fx, gx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qx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없을 거고 어떻게? 나머지 정리. 요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x에 넣어줍니다. 바로 x는 2가 되겠지? x2를 넣으면은 f2 더하기 g2 그 다음에 플러스 8r은 k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가 궁금한데 f2의 값하고 그 다음에 g2의 값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내가 fx랑 gx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알려고 가랑 나의 식이 나왔겠지? 아마도 가랑 나를 통해서 fx랑 gx를 구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식을 한번 해볼게. 자 가식을 보니까 fx 플러스 3
f에 x 플러스 3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겠대. 그때 몫이 생기게 될 건데 얘를 뭐 q1x라고 하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또 나머지 정리는 포인트가 어디 있다 그랬지?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생각해야 돼. 난 qx를 구하지 않을 거니까. 맞아? 그럼 x에 뭘 넣어?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는 f2가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은 쭉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 빼기 2가 돼갖고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럼 벌써 f의 값이 5라는 거 알았고 같은 방식으로 나를 통해서 아마도 g2의 값을 구하겠구나 생각해보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아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되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사실 이게 어렵다면 좀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또 아는 문제야. 자,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 치환만 가져가면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물론 좀 미친 척하고 49를 49제곱 할 수도 있겠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야. 뭐 칭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자신 있으면 해봐. 뭐 시험이 끝날 때까지 구할 수 있으나 나는 모르겠지만, 그지? 자,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이 친구에서 검사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49에 49제곱이 있을 건데 얘를 내가 어떻게 하겠대? 48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에 몫이 발생할 거고 나머지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수에도 검사식 그대로 쓸 수 있겠지?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뭐 대략적으로 뭐 하나 차이 나거나 하나 더 크거나 작거나 뭐 그런 식으로 치환이 들어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내가 만약에 49를 x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에 49제곱이 되겠지? 그럼 48은 뭐가 되겠어? x 49보다 작은 거니까 x 빼기 1이 될 거고 그대로 네모 내려오고 나머지 세모가 있겠지. 맞아? 내가 얘를 49를 x로 치환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자, 한번 써줄게. 난 뭘 했냐면은 x라는 걸 49로 바꿨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은 나는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나는 세모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는 세모를 구하고 싶은데 네모를 구하지 않고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역시 얘가 0이 되게 하면 x값에 1을 넣어준다는 거지. 그럼 x에다가 이번엔 1을 대입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 1의 49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여기는 지워질 거고 얘는 세모입니다가 나오게 되겠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모 나머지가 뭐가 된다?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사실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일단은 또 어차피 뒤에 풀면서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치환에 대한 걸 가져가면 괜찮겠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은 a 세제곱이 27분의 1에 자, a 세제곱이 27분의 2라는 게 있어. 자, 요것만 갖고 있으면 참 2가 아니라 8이 들어가 있으면 a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제곱에서 2가 나오는 수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가 있냐면은 얘를 조금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냥 뭐 27a 세제곱은 뭐 2입니다. 한 요 정도로 바꿔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은 아래 복잡한 식이 있어. 그럼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딱 봤을 때 막 합차 쓰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공식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된다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는 어떤 공식이 있어? a 플러스 b가 있고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 이 된다는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어. 이 공식을 왜 썼겠어? 아마도 이 문제 풀 때 내가 이 공식을 쓰겠다는 말이 되겠지. 이해될까? 그럼 어떻게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묶지 말고 한번 좀 얘를 생각하면서 한번 묶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봤을 때 앞에 3a-가 있네. 3a-2가 있는데 걔에다가 뭘 쓰면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플러스 된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마침 하나 있네. 그래서 보니까 9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4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얘네랑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a를 3a라 생각하고 여기 있는 b를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식이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3a의 제곱 얘는 3a 곱하기 2 얘는 2의 제곱.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27a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세제곱 해갖고 빼주면 되지. 빼기 8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이해될까? 27a 세제곱이 2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 그대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너희들한테 노가다로 계산 능력을 보라고 내는 문제는 많이 없어.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구나. 얘 뭐 합차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괜찮겠습니다. 자, 8번 됐고 9번. 자, 우리가 한 7번에 10번까지 할 수 있을까? 자, 복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얘 솔직히 내가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확인을 해보자. 자, 기억. 파이는 복수수이다. 뭐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범위가 복수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복수수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i 플러스 2의 허수 부분이 i다. 자, 이거 중요해. 너희들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니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니은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해보자. 뭐가 있냐면 우리 a 플러스 b i라는 게 있어. 자, a 플러스 b i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겠지. 우리 a를 뭐라 그래?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b를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즉 뭐가 되는 거야? i까지 포함해갖고 허수 부분이 아니라 이 b만 딱 잘라서 허수 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i 플러스 2의 허수 부분이 i일까? 아니지.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낚인단 말이야.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낚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3-3i의 현례 복수수 뭐 이거 너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도 z가 실수이면 z랑 z가 같겠지. 당연하지. 실수인 경우에는 같겠지. 현례 복수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건데 실수가 되면은 얘 현례 복수는 그대로 a겠지. 자, 간단한 건데 너희들이 혼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주의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와, 우리 한시판에 10문제 풀 수 있겠어? 자, 복수도 z가 1-i분의 1 플러스 i래. z가 1-i분의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네. 그때 뭘 구하래? 1 빼기 z 더하기 z 제곱 빼기 z 세제곱 빼기 뭐 복잡한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게 첫 번째 단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서가 뭐가 있어? 1 빼기 z 더하기 z 제곱 빼기 z 세제곱 더하기 뭐 z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플러스 z 12제곱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자, 얘가 나와 있네.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 복수수가 있지? 허수가 있네. 그럼 무조건 뭐 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수하라는 거야. 분모에 복수수가 허수가 있으면 항상 실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주면 좋아. 얘는 하게 되면은 i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1 플러스 한번 써보자. 자,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나와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실수화를 해보면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건 우리가 실수화를 했어. 그래서 이 복잡한 z가 i라는 걸 알았어. 그럼 두 번째는 얘인데 뭐가 있냐면은 되게 복잡하고 길게 나와있지. 얘네들 하나하나 넣어서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규칙성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 규칙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i라는 게 허수 i라는 게 규칙성을 4개 단위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떤 식으로 보면 4개 단위로 잘리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본다고 치면은 얘는 그냥 1이니까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z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는 z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돼?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z 세제곱이네. 그러면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z니까 플러스 i가 되겠지. 그 다음에 z 4제곱은 뭐가 되겠어? 다시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아? 그럼 보이니? 지금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고 얘가 1이니까 또 다시 여기서 4개가 반복이 되게 되겠지. 그 다음에 4개를 더하면 뭐가 돼? 쭉 사라지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이해될까? 괜찮아? 자, 그래서 봤을 때 1부터 자 1을 뭐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 0부터 제곱이 여기 지수가 3인 것까지 뭐가 돼? 0이 됐지? 그럼 4부터 7까지 또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8그 다음에 또 뭐가 돼? 4부터 7까지 또 0이 될 거고. 맞아? 나 지금 헷갈렸네. 자, 1부터 3까지 0이 되어버렸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뭐가 있어? 이 4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4, 5, 6, 7까지 또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 9, 10, 11까지 또 0이 되겠지? 그러면 다 빼고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겠지요. 맞아? 그럼 우리가 Z12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다 0이 나올 거니까. 맞아? 그럼 Z12제곱이니까 뭐야? 이게 뭐가 돼? 그냥 1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왜? Z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12제곱은 역시 1이겠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10번 문제까지 완료해봤고 이제 11번 문제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 보니까 4차 방정식 삐리리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네. 자, 11번. 자, 우리 11번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알고 들어가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 알고 들어가 보자. 자, 뭐냐면은 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4차 방정식 근과 계수가 뭔가? 우리 근과 계수 2차 배웠고 아마도 3차까지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4차 방정식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실근이 근이 총 4개가 있겠지. 뭐 근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걔네들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자,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베타 2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서 구해줍니다. 이거 좀 봤던 것 같은데 뭐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도 똑같고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도 똑같이 썼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분끼리 곱의 합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1, 알파 2 더하기 알파 1, 베타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아마도 2개씩 묶어갖고 하다 보면 여러 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2개씩 묶은 2개씩 곱해서 다 더한 경우의 수를 다 더한 놈들의 합.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얘는 a분의 c가 나옵니다. 선생님 두 분의 곱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도 a분의 c였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두 분씩 묶어서 만든 곱도 a분의 c인데 똑같네요? 똑같아. 그러면 3번이 뭔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니? 이번에는 3개씩을 근 3개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보면은 알파 1, 알파 2, 베타 1 더하기 알파 1, 그다음에 베타 1, 베타 2 해가지고 더하기 하면 또 몇 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3개씩 곱해서 합친다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온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4차 방정식이니까 4번도 있을 것 같은데 4차 방정식은 4근의 곱이 되겠지?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이거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 자, 너희들이 얘기해봐. 그렇지. a분의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모든 방정식에서 하나씩 더해. 근을 하나씩 다 더해서 만들어진 나오는 값을 구하고 싶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것들의 합을 알고 싶다. a분의 c. 3개씩 곱해서 합한 것들을 알고 싶다.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에 a분의 e. 이런 식으로 더해낸다는 거예요. 순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a를 기준으로 b, c, d인데 마풀 뭐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딱 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어. 그 친구들이 11번을 딱 본 순간 뭐냐면은, 아, 4차원식의 근해 하나? 그럼 바로 얘를 쓴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가 돼? 아, 1,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4입니다. 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지금 4차원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4차원식은 근이 4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4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허근 2개, 실근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허근 2개, 실근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무조건 얘 같은 경우는 모든 근의 합이란 말이야.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합. 그럼 될까 안 될까? 얘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긴 이 4차 방정식을 실제로 너희들이 정리해갖고 찾아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포인트를 내가 뭘로 가져가야 되느냐? 인수 정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3차 이상의 3차, 4차 그런 고차원문식들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가져간다? 인수 정리를 통해 가져간다고 했지. 그러면 웬만하면은 학교 문제에서도 인수 정리가 되게 나와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인수 정리를 해볼 건데 처음에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올 것 같아. 자, 이걸 어떻게 바로 아냐면 인수 정리의 포인트는 상수항이 약수의 약수들 중에 있다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뭐 최고차항의 상수항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다 분수가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아마도 있을 거다.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얘가 될 것 같아. 한번 볼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얘가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 1로 가져가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1 내려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5,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18이니까 0 된다는 거 바로 가져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일단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또 얘가 나왔는데 얘가 그래도 3차잖아. 그럼 3차도 역시 어떻게? 여전히 난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얘는 선생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 농담이고, 자, 3으로 구할 수 있겠다. 1 내려오면은 1 내려오고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 내려오고 플러스 18.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보면은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실근 마이너스 1과 3을 갖는 거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얘가 실근을 가질 수 있느냐야. 실근을 가진다면은 여기서 또 그냥 뭐 2 가져가주면 되는 건데 얘가 실근 적었는지 확인을 해봐서 판별식을 써보니까 0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이 친구에서는 허근 2개가 나오겠구나. 그럼 실근은 여기서 가져가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4차 방정식 무조건 근의 합구하라고 한다고 얘만 생각하면 안 돼. 실근의 합인지 허근의 합인지 그런 거 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실수가 아닌 복수수 Z랑 오메가가 Z 더하기 오메가 반은 0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너희들이 뭘로 잡아가야 되냐면, 자, Z랑 오메가 막 이런 식으로 적잖아. 복수수라고. 맞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Z를 뭐 A 플러스 B, I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오메가 바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D, I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Z바 오메가 다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식 세팅을 하는데 먼저 조건이 하나 있네. 어떤 조건이 있냐면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이래. 즉 얘랑 얘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는데 0이 나온다라고 하네. 그러면 얘를 C 더하기 DI인데 우리 미지수는 줄이는 게 좋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오메가 바라는 걸 내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둘이 더해서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라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아마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이제 Z바는 A-B I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오메가 바가 이거니까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I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얘를 왜 정리했냐면은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확인해 볼 거기 때문이지. 오케이? 자, 기억 먼저 확인해 볼까? 자, 기억은 오메가 더하기 Z바야. 오메가 빼기 Z바야. 오메가 빼기 Z바니까,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굳이 이를 넣을 필요가 있겠네, 일단은. 자, 보자. 미안합니다. 자, 오메가 넣으니까 뭐가 나와?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그 다음에 Z반 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I가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I가 되겠네. 그럼 얘가 실수가 될까? 선생님, B가 0이면 실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니? Z랑 오메가는 뭐라고? 실수가 아닌 복수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게 깔려있냐면은 이 B라는 게 0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B가 0이 되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실수가 될 수 있어? 실수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거 가져갈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 보니까 I에다가 곱할 거야. 뭘 곱하냐면 Z 더하기 오메가. 얘를 더할 건데, 자,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I에다가 Z는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A 사라지게 될 거고, EBI만 남겠네. EBI만 남을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맞아? 그 마이너스 2B는 뭐야? B는 실수잖아.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라는 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됩니다 라는 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디귿. 자, 디귿 보면 Z랑 오메가 바를 곱한다고 했지? Z에다가 오메가 바를 내가 곱해줄 거야. Z가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은, 자, Z가 A 플러스 BI. 오메가 바는 C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자, 지워주고, 마이너스 B, I가 되겠네. 자, 얘네들 곱한다는 거니 얘네들 실제로 한번 곱해봐. 뭐 나오겠니? 곱해지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I의 제곱이라고 좀 더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럼 이 친구 해주면은 뭐 계산 끝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B가 어떻게 된다? 사라져 안 사라져? B, I라는 게 안 사라지겠지. 왜?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 B제곱에, 플러스구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BI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ABI 되겠지. 그럼 뭐가 살아있어? 얘가 살아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돼? 아,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B는 0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A는 0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0이면, 이 친구는 실수가 되는 건데 A가 0이 아니면 이 친구는 뭐가 돼? 그치, 그대로 허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실수가 아니게 되겠지. 근데 A에 대한 정보가 없지. 근데 문제는 항상 실수인 걸 구하랬잖아. 근데 얘는 항상 아니잖아. A 값에다가 변수가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즉 얘도 안 되게 돼서 이것도 틀렸다가 되겠지요. 오케이? 자, 리을 같은 경우 너희들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어떻게 푸는지 정도는 세팅이 됐으니까 아마 리을을 마지막 너희들에게 과제로 남겨주도록 하지. 오케이? 자, 이게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 거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밑변이 40, 높이가 20인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있대.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밑변이 40,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높이가 20인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고,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얘가 천인데 세로의 길이가 Acm인 직사각형 모양을 잡으려고 한대. 그럼 세로의 길이가 Acm니까 뭐가 돼? 뭐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잖아. 뭐 가로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자를 때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네. 오케이? 자, 너희들 밑줄 칠게 있다.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에다 밑줄 걷고 얘네들을 함수화, 정확하게는 이체 함수꼴로 만든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가져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13번 단서가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뭐 최대,
또는 최소값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차 함수꼴로 만든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차 함수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마음속에 염두해 둘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이 넓이를 내가 이차 함수꼴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지금 세로가 a니까 가로도 a에 대해 표현해주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이차 함수가 나올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이 가로 길이를 어떻게 a에 대해 표현할까?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닮음이라는 거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닮음은 어떻게 보냐? 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랑 뭐가 돼? 닮음이 된다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한번 기호만 간단히 써보면 여기가 A, B, C, D, E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 A, B, C 얘하고 뭐가 닮음이야? 삼각형 A, D, E가 닮음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A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를 일단은 X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식을 세워보는 거지. 자, 큰 삼각형의 높이 20대 40 20대 40은 이 작은 삼각형에 역시나 높이와 가로가 있겠지. 높이와 밑변이 있겠지.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가 20인데 A만큼 빠진 거니까 이 높이라는 거는 20 빼기 A가 되겠구나. 20 빼기 A 대 밑변 뭐가 돼? X였지? X 이렇게 정리해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갖고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도 X라는 게 40-2A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쁘게 잘 정리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잖아. 그때 여기의 길이가 A였고 여기가 지금 40-2A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둘이 곱하면 되지? 자, 둘이 곱해줘서 넓이 S를 구한다고 하면은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왔네. 게다가 위로 볼록하겠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중요한 거는 이때 A의 범위도 혹시 모르니까 생각해줘야 되는데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범위는 쭉 가다 보면은 이 높이는 20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 맞아? 그래서 A라는 거는 일단 2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냐 생각하니까 얘가 어디서 최대값 가져? 우리 축의 방향 쓰면 되겠지? 자, 이거의 축 A를 내가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개수의 B를 이용했었으니까 쭉 해보면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A는 10이라는 값 나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축의 방향 써서 A가 10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S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S 10의 값을 실제로 구해보시면은 아마도 2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될까? 괜찮아? 자, 13번 문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들인데 문제에도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2차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도형이 나왔다. 그때 얘네들을 표현해야 된다. 길이를. 그러면 도형은 무조건 닮음을 일단 생각해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13번 문제까지 완료해봤으니까 이제는 14번 문제부터 또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14번 문제 좀 중요한 게 많은 내용이야. 요거 하나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에 대한 문제 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아. 자, 문제 보니까 x가 1부터 a까지 해서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최대값이 8 최소값이 b일 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 어떨 때 최대값, 최소값 갖는 거 그런 거 좀 살펴보면 되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최소값이나 최대값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는 게 맞아.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맞는데 특별하게 두 개 다 갖고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특별하게 어떤 경우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로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오케이? 그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런 fx가 있어.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축을 내가 x는 2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x는 2에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은 잘라서 x는 1 이쯤에서 잘라서 x는 4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즉 여기에 있는 이 fx에 대해서 x의 범위를 내가 어떻게 준 거냐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fx의 범위를 준 거야.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함수가 닫혀서 여기 동그라미 색칠해주고 이렇게 함수가 전체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느낄 수 있겠지? 여기서 닫혀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여기 세 개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여기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보나?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함수가 닫혀있으면 최대 최소를 모두 다 가질 수 있구나. 그럼 항상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보면 제일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첫 번째는 축이 포함되는가. 축이 포함되는가를 보는 거야. 얘처럼 만약에 축이 포함된다. 이 주어진 범위 내에 축이 포함되면은 그 축의 x에 해당하는 y 값이 무조건 함수 개형에 따라 최대 또는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지. 만약에 축을 포함하게 되면은 축의 값이 개형에 따라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갖는다. 이것처럼 만약에 축의 값에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축의 값에서 최소값을 가졌어 지금. 그러면은 축이 지금 x인데 2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왔냐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이 있어서 축 2를 기준으로 2가 만약에 축이면은 축보다 하나 작은 1, 하나 큰 3, 둘의 값은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축이 2인 경우에는 축에서 멀리 있는 값이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1의 값과 3의 값이 같을 거니까. 즉, 두 번째는 축에서 먼 값이 뭐가 된다? 얘가 최소가 나왔으니까 얘는 최대값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될까? 만약에 얘가 최대였으면 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축이 포함 안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번에는 뭐 gx가 하나 그려지게 되는데 자, 축이 x는 1이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때 이 함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범위가 x는 2 가서 x는 4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범위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야. 첫 번째 뭐다? 축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은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 범위에서 축이 1이기 때문에 축이 포함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어차피 축의 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축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 그리면 제일 좋지만 이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어디서 최소? 여기서 최소를 갖고 여기서 최대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축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게 최소, 멀리 있는 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반대로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게 최대, 멀리 있는 게 최소가 된다는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축이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축에서 가까운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가까운 값, 얘가 뭐가 된다? 만약 이것처럼 얘가 최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축에서 먼 값. 얘가 또 뭐가 나온다? 얘가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기억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글씨를 좀 못 썼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은
일단 축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축을 먼저 구해서 축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거지. 그러면 축을 어떻게 빨리 구하느냐? 뭐 이미들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써볼게. y는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서 내가 축일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은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알고 있으면 13번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을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14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14번 문제 보니까 x의 범위가 먼저 주어져 있네. 자, x의 범위가 1부터 a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그때 함수가 있어. 함수가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일 때, 이거에 대해서 얘의 최소가 있는데, 최대값이 8, 그 다음 최소값이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쟤부터 뭘 해본다? 난 축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나는 축의 값을 구해줍니다. 축의 값 x는 이 공식 써보면 바로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선생님 3이 이 안에 포함되어 안 돼요? 자, 이 범위가 이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지금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함 된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얘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a가 3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함수를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각했을 때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쯤에 1이 있고 이쯤 어딘가에 a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아마도 a에서 3에서 제일 가까운 게 a니까 a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그 다음에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일단 최소값이 뭔지 모르는 최대값이 8이라고 그랬잖아.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1 얘를 fx 봤을 때 F1의 값이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근데 1을 넣어. 8이 나오니 1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8이 안 나오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포함이 안 되면 무조건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8이 나오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럼 포함이 된다. 축의 범위가 축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면은 a는 적어도 3보다 큰 수가 나오게 될 거고 맞아?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무슨 값을 가져? 얘는 f3이라는 값에서 최소값 b가 나오게 될 거고 맞아 안 맞아? 그치? 3이라는 값에서 최소값 b가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이미 f1이라는 값에서 뭐가 나와? 8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알잖아. 1 아니면 a에서 8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맞아? 근데 1에서 이미 가질 수 없으니까 a가 3보다 훨씬 큰 값이고 1보다 폭이 훨씬 더 넓은 값이니까 a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함수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3이면 한 이쯤에 1이 있고 한 이쯤에 뭐가 있다? a가 있어갖고 이 값이 8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가 돼? 그러면은 FA에서 뭐가 된다? 8이 나오는구나. 이 두 가지 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될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번째 식을 구해보면 되겠지? 3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3 넣으면 뭐 나오겠어? 자, 이거 해주면은 이 친구는 9 빼기 6, 3, 18 더하기 1 그러면은 10에서 8을 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이 친구만 구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a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넘겨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0이 나오고 a 값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7a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는 뭐가 된다? 7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 자, 정확하게 원리를 갖고 풀어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축을 구하는 게 먼저고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두 개로 무조건 나눠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있을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요게 되는구나, 그림자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13번 문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보니까 15번 문제도 나는 앞에서 있던 이 최대 최소를 좀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15번 문제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20a의 값을 구해요. 단 a는 양수이다. a는 뭐 아래로 물르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a라는 것밖에 몰라.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딱 본 순간 얘를 세팅할 수는 있어. 그러면 뭐 ax, 뭐 y는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최고차의 a라고 했으니까 세팅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앞서 감화 조건을 확인해보면 직선 y는 4ax-10과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5이다라고 나와있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내가 세팅한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우리가 fx로 두기로 한 거지. 걔하고 y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를 gx라고 넣어보자. 그러면은 gx는 뭐가 되겠어? 4ax 10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된대? 교점이 1과 5가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교점의 방정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가족권을 교점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 fx 빼기 gx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fx 빼기 gx를 0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얘를 만들어 보면 뭐가 나오겠어? 자, 이거 보자. 자, 얘를 만들어 보면은 넘겨주면 되니까 ax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4a x 플러스 c 마이너스 플러스 c2는 0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가 교점의 방정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교점이 뭐가 나오는데 1하고 5가 나오는 거니까 이 방정식이 해가 1이랑 5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우리 근각이세 관계 이용해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1 더하기 5가 되겠지? 1 더하기 5는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걔는 6을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a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분의 곱이니까 1 곱하기 5가 되겠지? 1 곱하기 5니까 5가 나오게 될 거고, 얘는 a분의 c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가족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x가 1과 5 사이에 있을 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fx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 어떻게 해야지? 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는데 선생님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나는 1번식에 대해서 b를 a에 관해 표현할 거고 2번식은 c를 a에 관해 표현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b를 a에 관해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a 넘어가지고 얘 넘어가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6a에 얘가 또 넘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4a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4a.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를 a에 관해 표현하는 거지. 자, 여기 넘어가면 5a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c는 5a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얘네들 왜 이렇게 놨냐면은 지금 fx의 밀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구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적어도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뭘 했어? 지금 이 fx라는 거를 한 문자로 정리했지? 얘는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이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가 1과 5 사이에서 fx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랬지? 여기에 있는 x는 1과 5 사이에 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 근데 a가 있는데 어떻게 추계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얘네들이 같은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축을 구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 계수만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되겠지? 플러스 약분되니까 1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괜찮아? 그럼 축이 1이 나왔는데 이 축 1이 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 축의 값이 무슨 값이 나와? 무조건 얘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다 1을 넣은 f1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1 넣어주면은 자, a 빼기 2a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다 정리해서 a 값 한번 구해보면은 a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A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우리 답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 문제에서 이제 20A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20A 값은 10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겠네. 괜찮아? 자,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의 방정식으로 일단 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의 방정식이 근이 바로 얘는 교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합고 미용해갖고 어떻게 B랑 C를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fx를 새로 꾸려.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 갖는다고 했으니까 조건에 맞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때 얘랑 얘가 축의 방정식에 관련이 있는 건데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보통 약분이 돼갖고 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나오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15번 문제까지 완료해봤고 이제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6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120이다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 저 이런 문제 꼴 알아요. 이런 문제 꼴 2차하고 1차항이 서로 같아갖고 치환해준 다음에 2차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돼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근데 얘랑 얘가 다른데요? 이거 혹시 오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오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 그럼 왜 오타가 아니냐면 얘는 조금만 더 관찰을 잘 해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얘가 x-3 x-1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고, 이 친구도 보니까 x-4 x-2 넘어가니까 빼기 120은 0으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옳고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인수분해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얘하고 얘를 갖고 와갖고 정리해보니까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이쁘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갖고 와서 정리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빼기 120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드디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유숙한 꼴이 나왔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서로 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a 플러스 4 거기다가 a 플러스 6 빼기 120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얘를 한번 정리해주면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 a가 될 거고, 24에다가 마이너스 120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96은 0이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익숙하게 2차식 꼴로 정리가 됐고, 2차 방정식으로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보니까 10하고 16으로 보니까 10하고 16 6이랑 1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러면은 a-6과 a-1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6 또는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얘를 좀 정리해갖고 다시 써보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와서 보면은 a를 다시 치환해주면 되겠지? a를 다시 치환해주는 거니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드디어 나왔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건 허근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뭐가 돼? 얘는 x-6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일단 실근이 나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건 뭐야? 한 허근을 구해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아마 허근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뭐가 나와?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허근을 직접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허근을 한번 제곱하고 빼기 5허근을 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좀 무서운 일이 벌어져. 여기까지는 딱 왜 그래? 자, 이거의 한 허근은 내가 오메가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오메가를 넣었을 때 0이 성립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세요.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와? 오메가 제곱 빼기 5오메가 빼기 16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오메가 제곱 빼기 5오메가잖아. 이미 나왔잖아. 맞아? 여기서 허근 구하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7번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얘가 주관식이라고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관식이 더 쉬운 경우도 많이 있어. 자, 똑같은 문제라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면, 자, 다항식이 삐리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대. 자, 이런 다양한 식이 있는데 얘를 x-1로 나누면 떨어지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래.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좀 귀찮으니까 fx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fx를 내가 어떻게 x-1로 나눠. 그때 몫이 q1x 발생하고 나머지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fx를 뭘로 나눠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몫이 q2x가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가 12가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a, b를 구하라는 식을 a, b를 구하는 식을 적고 뭐 답을 구하라는 건데 자, 딱 봐. 지금 문자 몇 개 있어? a, p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신 몇 개야? 두 개 있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식에서 f1 넣어주면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에서 f-2 넣어주면은 12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fx인데 문자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넣어갖고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요런 거 끝까지 안 풀 건데 요런 거 잘 확인해도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일치하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 0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답을 구하래. 자, 그 보니까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1이 0이야. 자, 이거 하나 넣고 이거의 두 분을 뭐라고 하는데 알파랑 베타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거기다 뭘 곱해달래?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를 뭐 허근 나오겠네 아마 뭐 허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뭐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선생님 생각이 그럼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럼 그건 아닐 거야. 선생님 진짜 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다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얘를 전개하려고 좀 힘들지 않을까? 난 좀 버겁다는 생각이 좀 들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이것의 포인트는 주어진 알파 베타를 대입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알파를 넣어봐. 그럼 뭐가 되겠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넘어가면은 얘는 1이 되겠지? 물론 여기에 알파랑 알파 제곱에다가 1을 넣어주면서 막 또 정리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어차피 반복되는 거잖아, 맞지? 좀 뭔가 규칙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이 1을 한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뭘 해준다? 알파를 곱해주는 거야. 알파는 0은 아닐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2알파가 될 거고요. 얼추 모양이 완성이 된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거 여기서 1을 더한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 알아? 2알파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거를 알아. 이 친구가 2알파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해? 야, 베타는 똑같겠지. 그렇지 않겠어? 똑같이 베타 세제곱부터 베타 제곱 다 더한 게 뭐가 나와? 2베타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곱하기 2베타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난 결국에 요 친구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정리해봤자 어차피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벌써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랑 요거 이용해주면 충분히 18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18번 문제까지 완료됐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들어보자. 자, 19번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이차함수가 있대. 자, 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고 얘에서 성립되는 이차함수 fx가 있대.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거의 최대값이 18일 때
자꾸 18이 나와. 18일 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래.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으시오라고 돼 있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결국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이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 우리 이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축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문자가 있기는 하지만 상관이 없어.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맞아?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축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축,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축, 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니까 뭐가 돼? 아, 축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게 되겠네. 맞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1의 값이 최소값 갖는 거 아니에요? 왜 최소값을 가져? a가 뭔지를 모르는데 a가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범위 나눠서 풀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대로 풀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대로 풀어줘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보자. 자, a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블록할 거고 축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첫 번째 뭐가 된다? 아, 축 x는 1을 넣은 값이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최소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축이 1인데 1에서부터 멀리 있는 게 어떤 거야? 마이너스 1이겠지?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온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앞에 선생님이 했던 거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최대값이 18이래.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이 뭐가 된다? 18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일단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 fx가 있는데 f-1을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아이고. 자, 그 식에 따라서 자, 여기서 내가 f-2일이 뭐가 된다? 18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18이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a에 대한 거 계산하는 거니까 뭐가 돼? 나올 수 있겠지? 뭐 한번 해보자 이거는 조금.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쟤는 그냥 a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가 된다는 거 뭐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좀 정리해주면 a제곱 얘랑 더하고 더하니까 플러스 7a는 0 나오게 될 거고요. 맞나요 지금? 아, 이거는 18이 되는 거지? 맞아? 자, 얘가 18이 돼야 되는 게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딱 보니까 9랑 2로 해주면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a 넘어가니까 a 빼기 9 a 플러스 9 그 다음에 a 빼기 2는 0이라고 주면 되겠지.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9나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a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a가 음수일 때잖아. 그럼 축이 포함되니까 축 x는 1에서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값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반대로 f1이 뭐가 된다?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넣어갖고 얘가 여기서 풀고 쭉쭉쭉 정리해주면은 여기서는 아마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까지 정리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 한번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a 값 2하고 마이너스 6 다 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19번 문제까지 완료됐고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 확인해보자. 자,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니까 얘는 좀 식이 길어. 막 2차 식이 길게 나와 있는데, 자, 딱 보니까 뭐 치환인가 막 그런 것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이거에 제곱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이거의 제곱은 0꼴이 나왔다는 거지. 저렇게 나와갖고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를 딱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이때 우리 당황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해봐. 이게 어떤 꼴에 대한 문제냐면은 이 꼴에 대한 문제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게 있어? 아, 그럼 무조건 a도 0이 나오고 b도 0이 나와야만 하겠지. 허수가 아닌 이상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맞아? 그럼 얘도 얘를 크게 a라고 하고 얘를 크게 b라고 했을 때 각각이 0이 되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걔네들이 만족시키는 실수 x, y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나는 먼저 얘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기로 했어.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자, 보니까 이 1,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이거 2, 1, 2로 인수분해 되고 여기에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빼기 2y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식에서 x는 2y가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와? x는 x라고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미 첫 번째 식에서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들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대입해서 그것을 맞는, 이 방정식에 맞는 어떤 x, y 값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x가 이 y일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x에다가 이 y를 넣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4y제곱에다 더하니까 8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9y제곱은 0인 마이너스 36은 0인데 넘어가니까 얘는 36이 될 거고 그러면은 y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순수성이 나오게 되는데 자, x가 뭐가 돼? 자, y가 만약에 2가 나오면은 자, x는 뭐야? y가 2배한 거가 되겠지?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 얘는 4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x, y가 있는데 y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로 우리 두 개의 근에 대한 관계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y에 대해서 보니까 자, 저기서는 y가 마이너스 2x지? y는 마이너스 2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넣어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지? 쟤랑 넣으면 6x 제곱이 될 거고 그럼 6x 제곱은 36이 나오는 거니까 x 제곱은 6이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순서상이 만들어지겠지? 자, xy가 있는데 자, 이번엔 x가 뭐야? 루트 6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x가 루트 6이면 y는 뭐가 나와? y는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y는 플러스 2 루트 6이 되게 될 거고 그럼 지금 뭐가 된 거야? 여기 이걸 통해서 x, y 값 다 구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x랑 y랑 더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네들이 양수랑 음수랑 더하는 거니까 크게 볼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음수 나오게 되겠지? 즉 x 더하기 y가 6이라는 건 넣을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봐도 알겠지만 20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딱 봤을 때 뭐지 싶어. 근데 이 꼴을 보고서 너희들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는 걸 생각해갖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물론 연립방정식 나오면 더 땡큐.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능 문제 좀 살펴봤는데 자, 봐서 알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마냥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로 좀 기본기가 탄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 안에 푸는 연습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